당신의 인생은 열린 책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당신의 의견은 항상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누군가가 당신과 함께 끝나지 않도록 진실과 거짓말을 배양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삶은 올바른 방법이며 이 숙박은 약하지 마십시오. 스토아주의에 따르면 항상 진실을 말하는 부정적인 측면 중 하나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에 있습니다. 스토아 학자는 건강한 연결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때로는 평범한 진실을 삼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감정적 인복지를 해칠 수 있는 상황에서 스토아주의는 정직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신중함과 동정심을 행사할 필요를 강조한다. 또한 스토아주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특히 원치 않을 때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연설자와 청취자 모두에게 정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어떤 상황에서는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더 넓은 맥락에서 우리의 말에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과 관련된 또 다른 도전은 복잡하고 윤리적인 상황을 탐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때로 진실은 주관적일 수 있고 스토아주의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스토아 철학은 진실을 전달하기 전에 상황의 윤리적, 도덕적 함의를 평가하는 데 신중함을 장려합니다. 또한 스토아주의는 모든 것에서 절제와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시간, 장소 및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항상 진실을 말하면 이 원칙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파는 진리가 공동의 선과 덕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해를 끼치거나 사회 조화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스토아주의에 따르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의 장점 중 하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신중함을 발휘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토아 학자들은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는 절대적인 진리가 좋은 것보다 더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아 철학은 정보를 전달할 때 맥락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 그리고 단어의 사회적 조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제안합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스토아주의의 강조입니다. 진실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지거나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온건한 거짓말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토아파는 진리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거나 진리의 계시가 유익보다 더 많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면 진리의 전달을 조절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또한 스토아주의는 모든 것에서 균형과 온건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정직하다는 것은 이 원칙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거나 윤리적 뉘앙스가 관련된 상황에서요. 이러한 경우 스토아주의자들은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언어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더 온건한 접근이 스토아주의 원칙에 더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스토아주의는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상황에 대한 적응을 장려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은 신중함, 실용적인 지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관점에 대한 배려의 미덕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행동, 이덕과 공동의 이익이라는 더 큰 목표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어떤 경우에는 조화와 균형을 증진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스토아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우리가 상황에 적응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스토아주의 철학자 에피크테토스는 지혜로운 사람은 바람의 조건에 따라 자신의 목표를 조정하는 숙련된 활을 쏘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필요를 고려하여 맥락에 적응해야 합니다. 스토아주의는 또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진실이 우리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때에 진리를 밝히는 것이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스토아 학자들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완화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제안한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절제와 정서적 평정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지나치게 솔직하게 행동하는 것은 연설자와 청취자 모두에게서 강렬한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스토아주의자들은 진리는 감정적 안정과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나치게 직접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스토아주의는 자기인식과 끊임없는 자기반성을 장려합니다. 이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는 결정을 평가할 때 즉각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결과와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적 진리가 덕과 사회적 조화의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스토아 학자들은 더 미묘한 접근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궁극적으로 미덕이 우리의 행동을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미덕은 직접적인 정직뿐만 아니라 신중함, 연민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토아주의에 따르면 진실을 말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러한 덕목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스토아주의는 진리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하며 정직 이 덕목이지만 신중함, 감정적 인자제, 그리고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한 것임을 시사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은 실용적인 지혜와 스토아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 덕을 추구하는 것을 반영하는 윤리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아주의는 진리를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스토아 학자들에게 진리의 전달은 신중함, 동정심,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더 넓은 원칙에 의해 인도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감정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화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아 학자들이 집단 복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 중 한 명인 에피크테토스는 활을 쏘는 사람이 바람의 조건에 따라 자신의 목표를 조정하는 것처럼 현자는 자신의 의사소통을 상황의 복잡성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적응은 절대적인 진리가 언제 해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표현에 있어서 온건한테도가 필요할 때를 분별하는 것을 포함한다. 스토아 철학은 또한 우리의 통제하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구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진실은 종종 우리의 직접적인 통제를 벗어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은 우리의 의지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 분별력은 언제 어떻게 진리를 표현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진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서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정서적 절제입니다. 스토아주의자들은 강렬한 감정이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진리의 전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탐구는 감정의 주에 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의사소통은 평온함과 합리성으로 완화되어야 합니다. 스토아주의는 정직의 덕목을 지지하지만 진리를 언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신중함과 동정심과 고려를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스토아주의 철학은 궁극적으로 덕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인도해야 한다고 상기시켜줍니다. 심지어 정직과 같은 존경받는 덕에 관해서도요.